한 회사의 사장이 직원들에게 회식을 하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식은 내가 쏜다. 마음껏 먹어라. 단 돈은 너희들이 내라. 생색은 사장이 내고 부담은 직원이 지라면 누가 이를 따를까요? 3살에서 5살 무상보육을 공약한 대통령이 여기 들어가는 돈은 교육청이 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대통령님, 꼼수 그만 부리고 공약 이행하십시오. 오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의 이준호입니다. 네, 최규환입니다. 박형숙입니다. 아니 근데 그 사장 좀 이상하네. 아니, 쏜다 그랬으면 자기가 네. 쏴야지. 네. 또 뒤에 결제는 자네들이 하시게. 이건 또 뭐예요 이게?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사장이 우리가 어딨어? 보통 쏜다 그러면 자기가 돈 낸다는 그렇죠. 뜻이죠. 내가 카드를 딱 거시거겠다는 그러네요. 얘기지. 참 이상한 사장을 아니, 따라하시네 우리 이거는 대통령이. 제가 그냥 비유를 든 건데 네. 좀 그랬네. 근데 여하튼 뭐 취지는 그거죠. 그러니까요. 생색은 본인이 내고 부담은 남한테 지우는. 네. 참 이거 가지고 사실 이 그 부모들이 좀 애매한 부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둔 부모들은 뭐 어느 편을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그 유치원생 누리과정으로 돌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네. 그러면 그 부모들은 뭐야? 그 이게 이상하게 네. 아니, 자기가 약속해놓고는 네. 자기 그 약속 지키는데 필요한 돈을 네. 이제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또 이게 막 또 사람 말을 또 갖다 붙여가지고 네. 이 또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들과 이 취학 이후에 초등학생 그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서로 약간 또 이렇게 또 이게 또 약간 대립하게 되는 맞아요. 예 그런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예, 참 왜 그러나 몰라. 하여튼 뭐야 약속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참 되게 강해서 그걸로 사실 대통령 된 거나 다름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아버지, 아닌가요? 아버지 우리 저기 딸이라서 된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그 정치 전문 기자님이셨던 우리 박형숙 기자님. 네. 근데 어쨌든 여하튼 이제 근데 그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그게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 아니었나? 그렇죠. 신뢰와 원칙. 맞아. 신뢰와 이것을 원칙. 네, 뭐 내용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의지해서 이미지도 그렇게 만들어 왔고요. 그것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왔죠. 그쵸? 네. 야, 근데 짓고 나니까 달라지네요. 지금은 신뢰의 정치인이 아니고 네. 신뢰의 정치인인 것 같아요. 아, 신뢰. 그러니까 자꾸 신뢰를 보험하고 있어 국민들한테. 발음을 예. 신뢰라고. 예전에 또 생각났어. 유머 일본지 또 생각났어. 예전에 부채도사라고. 그런 거 생각 좀 하지 아주 마세요. 생각 안 할게요. 아, 나도 사실 그 얘기 진짜. 할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알아. 진짜. 예전에 그 신뢰 어디까지 오프닝을 끌고 갈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뭡니까? 예, 뭐 웃고 떠들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차분하게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제목이 이렇네요. 언니랑 같은 거네요. 나도 암에 걸렸다. 아이고. 네, 부제가 나의 암 극복기입니다. 네, 이런 그 부제로 연재되고 있는 첫 번째 글이고요. 11월 2일에 김경래 시민 기자가 써주신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형숙 기자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2012년 11월) 말께 전화 한 통이 왔다. 동부 시립병원이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내줬는데 무엇 받느냐고 물었다. 받기는 했지만 아직 열어보지는 않았다고 대답하자 재검진 받아야 할 곳이 몇 곳 있단다. 아니, 한두 곳도 아니고 몇 곳이라고?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하는 생각에 재검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처럼 말했다. 그러자 전화를 건 이는 나더러 검사 결과지를 꺼내보란다.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는 결과지를 겨우 찾아서 전화를 건 이와 함께 조목조목 짚어가며 확인했다. 유방과 갑상선은 재검사를 해야 하고 위장에는 용종이 아주 큰 게 하나 있고 작은 것도 몇 개 있다고 기록돼 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를 위해
전화를 건이는 또박또박 친절하게 설명했다. 통화를 마친 나는 잠시 멍 때리고 앉아 있었다. 일단 위장은 용종이라는 병명이 확실하게 나왔으니 됐고 유방과 갑상선은 그냥 재검사를 해야 된다? 뭐지? 가족을 떠올렸다. 남편은 시골에 있고 아이들은 직장일로 바쁘고 결국 생각이 머문 사람이 언니였다. 강원도에 사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 이야기를 했다. 언니는 17년 전쯤에 유방암 수술을 했다. 혈육이라고는 자매뿐인 언니와 나는 급한 일일수록 차분해지는 성격이다. 서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전화는 끊었지만 언니의 심정이 어떨지 내 심정이 어떨지 서로 말 안 해도 알기에 대책 같은 것은 의논하지 않았다. 10분쯤 후에 언니가 전화를 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내일 아침 제일 이른 시간으로 예약을 해뒀으니 가보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검사를 받으러 갔다. 담당 의사는 언니의 주치의였다. 초음파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라는 말을 뒤로 하고 나오다가 간호사가 든 종이를 보니 특급이라고 쓰여 있었다. 검사 결과는 3일 뒤에 나온단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 동안 일부러 일거리를 만들어서 바쁘게 지냈다. 유방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암 판정을 받고 병원을 3곳이나 바꿔가며 진찰을 받은 결과 오진으로 밝혀진 적이 있다. 위장은 26년 전에 위암으로 판정받은 후 병원에 12일간 입원해서 기어이 오진임을 밝혀낸 바도 있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런 걸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방 쪽이 자꾸 신경이 쓰인다. 얼마 전부터 목욕 후에 유방을 보면 오른쪽 젖꼭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상하지? 라고 했더니 다들 그러게 라고 답했다.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저냥 넘어갔다. 지혜보다 미련이 먼저 나는 게 사람이라고 했던가? 나는 쥐뿔도 모르면서 나이가 드니까 유방 모양이 변한다고만 생각했다. 유방은 그렇다 치고 난데없이 갑상선은 왜? 결과가 나오기 전날 늦은 밤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전화로 알렸다. 아직 병명도 확실하게 모르면서 부산을 떨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결과를 보러 가는 날 이른 아침에 언니가 전화했다. 손자들 때문에 서울에 올 순 없고 의사 선생님께 잘 부탁해 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순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란다. 나는 알았노라고 씩씩하게 대답은 했지만 혼자 결과를 듣는다는 사실이 약간 무섭고 서글펐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어.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 하고 주술처럼 중얼거렸지만 모양이 변한 유방이 자꾸 신경 쓰였다.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시골에서 새벽차를 타고 왔단다. 진료실 앞에 초조하게 앉아있는데 간호사가 부른다. 일부러 활짝 웃으며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다. 선생님의 표정이 미묘하다. 아, 불안하다. 언니와 같은 거네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속으로 이제 어느 병원에서 또 검사를 하지? 하는 생각으로 선생님 얼굴을 응시했다. 선생님은 컴퓨터 화면을 내가 보기 좋도록 돌려놓으며 설명을 시작했다. 설명이 끝날 때까지 얼어붙은 듯이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왔다. 진료실 밖에는 형부가 와 계셨다. 언니가 못 오니 형부가 오신 모양이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여기서 수술 받아도 되고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도 된다라는 말밖에 없다. 그때서야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과 형부는 유방암에 걸린 자매를 각각 아내로 둔 불운의 남자들이었다. 형부는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고 남편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유, 우리 박현숙 기자 처음으로 글 한번 읽어봤는데, 잘 읽네요. 네, 근데 참 이게 내용이 그래서 읽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정말 이 심정이 어떨까요? 이거 진짜 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 특히나 또 남편과 형부는 유방암에 걸린 자매를 각각 아내로 둔 이 부분도 참 마음이 아파요. 네. 저도 위에 이제 용종이 발견되어서 재검을 네. 받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네. 정말 이렇게 가족 얼굴에 착 스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대장에 용종 발견돼서 네. 뗀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는 의사가 별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걱정을 안 했었거든요. 네. 용종인 게 확실하면 뭐 그렇죠.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 네, 용종인데 그 용종이 이제 혹시 용종이 아니면 네. 그때 이제 문제가 커지는 네. 거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보통은 진단을 받는데 네. 유독 암은 선고를 받잖아요. 그렇죠. 표현이 그러네요. 네, 선고라고 암선고를 하네요. 받았다. 그러네요. 그만큼 이제 요즘은 사실 암이 많이 또 이렇게 극복이 되고 뭐 치료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발견하는 방법이 많아져가지고 예전만큼 공포스러운 말은 아닌데 그래도 암은 우리한테는 그럼요. 어마어마한 이제 선고. 그럼요. 네, 선고. 예. 선고라는 표현으로 불릴 정도로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근데 글을 보면은 과거에도 몇 번이나 그런 오진이 맞아요. 있었고 네. 언니가 아주 가까이 지내던 언니가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번에는 자기 차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딱 첫 번째 글이 네. 아주 이 긴장이 쫙 높아진 상태에서 글이 딱 끝나가지고 맞아요. 그 뒷이야기가 예 정말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자, 우리 이 글을 쓴 김경래 시민 기자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한 40년 살다가 네. 올 한 6월 달에 6월 초에 이게 시골로 살러 내려왔어요. 6월에요. 네. 네. 혹시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골이라면? 예, 전남 장성입니다. 전남 신영산 밑에. 오. 그렇군요. 네. 네. 거기 되게 공기 좋은 곳 아닌가요? 네, 전국에서 가장 공기 좋은 곳으로 꼽혔다네요. 네. 그렇군요. 멋지네요. 네. 그래서 오마이뉴스에도 글을 많이 쓰셨던데요. 언제부터 글을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1991년도부터 출판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저희 출판사에서 만드는 책 아니면 월간 잡지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글을 수프 형식으로 많이 올렸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출판사를 접게 됐어요. 그러고 네. 나서 자꾸 글이 쓰고 싶어서 그래서 오마이뉴스에다가 제가 이제 글을 좀 올리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셨어요. 역시 네. 보통 글솜씨가 아니시다 네. 했더니 선수셨군요. 아이고 별 그래 말씀을요.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나의 암 극복기. 자, 이 네. 나의 암 극복기를 이제 연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네. 이 암이라면 되게 사람들이 다 남의 일로 알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항암하면서 너무 많이 힘이 들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암을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달래면서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겁을 집어먹잖아요. 저도 처음부터 겁을 먹었었고. 네네. 네, 누군가가 이렇게 멘토가 돼준다면은 네. 좀 이렇게 쉽게 이게 그 네네. 항암 같은 거를 네네. 쉽다기보다가 좀 더 편하게 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군요. 그 글에 보면은요.
네. 그 건강검진 결과서를 받으면 네. 그 보통 이제 바로 열어보는데 그래 보면 이제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네. 전화 오고 나서야 이제 확인해 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보통 건강검진 결과서를 보면 바로 열어보지 않나요? 궁금해서라도? 저는 네. 이상하게 친구 따라가서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오진을 받았었어요. 네. 과거에 그죠? 네네. 네, 과거에. 그래서 뭐 별일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 아니면 그 오진을 겪은 경험 때문에 특별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거군요. 예, 그렇죠. 그 언니도 17년 네. 전쯤에 유방암 수술을 했다고 하셨어요. 네. 그 언니분은 지금은 뭐 다 완치가 되신 건가요? 완치됐다고 봐야죠. 17년 동안 지금 그죠? 건강하게 아주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계속해서 그러면 추적 검사는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럼요. 그 남편은 시골에 있고라고 써주셨는데 그러면 네. 지금 같이 장성에 같이 계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로 지내시나 봐요? 그게 저희 애들 아빠가 공직에 있었는데 네. 저희 시아버님이 지금 현재 98세세요. 어휴. 그래요? 근데 예. 공직에 있으면서 이제 노래처럼 한 말이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네. 나는 아버지 90세가 되면은 명예퇴직을 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아버지를 모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효자시네. 근데 정말로 아버님 90세 딱 되니까 이제 교직에 있는데 사표를 내고 내려와서 아버님을 모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 네. 이제 애들 아빠는 이 전남 장성의 본가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 8년 내지 10년을 떨어져 산 거지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 글을 이제 글에 나오는 2012년 11월 이 당시로는 그렇게 따로 계시다가 네, 그렇죠. 올 6월에 같이 가신 거군요. 장성으로. 예, 그렇죠. 이제 예.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시골에다가 황토집을 지어서 네.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황토집. 네. 그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이전에 과거에 오진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네. 이렇게 뭐 유방암으로 2번, 위암으로 1번 이렇게 오진을 겪으신 적이 3번이나 있으신데 네. 이게 사실 흔치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네. 그때 이야기 간략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유방암이라 소리를 들었을 때가 그때 기사를 언제 썼는지 모르겠네. 이게 오진에 대해서 오마이뉴스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2007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요? 네네. 그때는 친구 따라 갔었어요. 친구가 유방암 검사하는데 같이 갈래? 그래서 그래 가자. 가서 생각하니까 나도 받지 뭐 싶어갖고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에요. 네. 네, 이제 종합병원인데 이렇게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에요. 네. 거기를 가서 같이 양 검사를 해놓고 결과를 보러 갔는데 유방암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성격이 냉정한 편이라서 큰일에 닥치면은 네. 냉정해져요. 그래서 몇 퍼센트 확률이에요? 그랬더니 95%래요. 그러면서 뭐 맘모스터 뭐 그런 그 조직 검사 네네. 그걸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접수를 하러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어떻게 못 믿겠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에. 네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그 애들 아빠 제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받고 거기서 또 암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승복을 못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경찰병원에를 갔어요. 네. 거기는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이니까 돈 벌려고 거짓말 안 하겠지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병원에를 갔어요. 송파구에 있는 경찰병원에를. 네. 갔는데 담당 선생님이 마침 안 계시고 인턴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네. 젊은 인턴이. 네네. 그래서 이상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암이라고 두 군데서 판정이 나서 왔어요. 잘 보세요. 암은 무슨 암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2007년도에 글을 썼지만은 그 받은 게 200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글은 2007년도에 저기 처음에 오마이뉴스 올릴 때 썼지만은 네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4년 전에 네.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제가 유방암 검사를 그때 오진 받았을 때 같은 병원에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유방암 검사 받으라고. 그래서 한 4년 전에 또 궁금하니까 또 한번 쓱 갔더니 또 암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이제는 병원을 다녀요. 세 군데 가서 세 군데가 다 암이라면은 낫겠다. 네. 삼심제처럼 세 군데를 그러네. 네. 근데 그때도 한 4년 전에도 세 군데 다 병원을 다녔는데 네. 그 병원에서만 암이라 그랬지 네. 아니더라고요. 저 김경래 기자님, 2년 전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건강이? 얼마 전에 이제 혹시 재발한 거 안 왔나 뭐 아닌가 전이 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네네. 이제 막 손을 못 들고 이렇게 가슴 한쪽 유방이 많이 아파서 이제 수술하신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낫느라고 그렇다 그러는데. 네. 아우 다행입니다. 네. 예, 낫느라고 그렇게 심하게 통증이 오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네. 이제 뭐 또 재발하면 어쩌고 전이하면 어쩌겠어요. 아유,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쾌차하시기를 다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이 기사를 보면서 가장 좀 놀라웠던 부분이요. 언니가 이제 조언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암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빠져서 정말 경황이 없어지고 하는데 이것을 결국은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그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참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 언니의 조언대로 그 암을 받아들이게 된 그 계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이 관련한 그 문제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직 후속 기사를 써놓고 보니까 올라가질 않았더라고요. 네네. 거기에도 언급을 했지만 성격인 것 같아요. 첫째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라 그러나? 생각은 깊게 행동은 빠르게 이게 제 좌우명인데 멋있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 50대 50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왕 그러려면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자. 네. 그리고 또 옆에서 언니가 암은 데리고 사는 거야, 달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의 힘이 많이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네네. 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것이 건강의 가장 기본일 텐데요. 그 언니의 말씀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암은 데리고 달래고 같이 사는 거야. 네. 근데 암 항체는 누구한테든지 다 있다고. 그러면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저를 안심을 시켜줬어요. 그렇군요. 근데 통증이 심하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데 그럴 때도 암을 데리고 산다는 그런 생각을 그 순간에는 참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힘든가요, 그게? 아니 저는 사실 겪어보지 않아서 이렇게 겪으신 분들이 고통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야기 듣기로는 무척 고통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아파요. 네. 엄청 많이 아파요. 아픈데 이게 자다가 일어나 앉아서 울 정도로 아파요. 근데 울고 나면은 저는 이제 주변 정리를 해요. 큰 울고 나서는. 내가 죽고 난 뒤에 이렇게 살았을 때 이따위로 살았어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서 뭐 좀
이렇게 그 사람들 간에 나빴던 사람들 있으면 찾아다니고 밥 먹고 하다 보니까 또 잊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먼저 사과하고. 네. 끝으로 예. 네, 김경래 기자님, 그 이제 우리나라 암 인구가 뭐 거의 국민 10명당 서너 명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네.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겁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의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네. 이제 병은 마음으로 반은 고친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반은 고친다. 네.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가짐을 이렇게 좀 아까도 말했지만 기왕 찾아온 거니까 잘 살래보자, 잘 데리고 살아보자. 이제 막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암을 모시면서 대접을 잘 해야 돼요. 네, 건강한 음식 먹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네. 그렇게밖에는 더 이상 제가 한 거는 없는데. 네. 그 말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네. 아유, 김경래 기자님, 네. 참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그래서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전 큰 도움이 됐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더 많은데 이제 후속 기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나머지는 저희가 후속 기사를 보면서 네.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 네. 암을 데리고 달래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병은 마음으로 반은 고친다. 반은 고친다. 네네. 근데 정말 아까 저도 아까 질문했지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가능할까? 물론 이제 김경래 기자님은 사실 보면 김경래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 저랑은 정말 경지가 다른 분이다. 이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네. 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네.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면서 오히려 시간을 네. 보내신다는 말씀에도 굉장히 참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었어요. 예. 근데 그나저나 그 아까 오진 이야기 듣고 전 정말 놀라웠는데 정말 네로라는 그 종합병원 두 군데에서 암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경찰병원에 가서 그 인턴이 보더니 이게 무슨 암이에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웬만큼 실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봤을까? 알 수 없죠. 뭐. 진짜 알 수 없네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혹시 그게 그런 게 잘 그 의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데 가령 이제 그 갑상선암이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갑상선암의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리는 암 중에서 특히 여성은 가장 많고요. 남녀 통틀어서도 이제 네. 위암 다음으로 많은데 네네. 이게 이제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들의 과잉 진료다라는 게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엔 또 이제 의학계에서 논문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과잉 진료가 아니라 조기 발견이다. 요즘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갑상선암 검사를 이제 무료로 해주고 뭐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전에는 이제 1cm 미만 내지는 네. 0.5cm 미만은 이제 수술 단계로 보지 않았대요. 그것이 이제 권고되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조기 발견이 되면서 아예 이제 초기에 제거를 하자라는 의학적 소견과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수술률이 이제 높아졌다. 어. 그래서 이제 조기 발견이냐
아니 과잉 진료냐 뭐 이런 게 아직도 논란이 팽팽히 되고 있는데요. 네. 또 한편에서는 이제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네. 또 이제 의사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체르노빌 그 원전 사고 이후에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86년, 전 세계적으로 86년이죠. 그렇죠. 86년에 이제 사고가 터졌죠. 네. 보통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네. 발병을 한다고 하는데 이 그러면 갑상선 지금이 암이 딱 그 한 세대 후구나. 그렇죠. 네네. 갑상선 암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예 갑상선이 정말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렇죠. 예. 숨을 쉴 때 이렇게 기도 그 앞쪽에 이렇게 위치한 게 나비 모양의 이제 기관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얘기도 굉장히 강력하게 근데 정말 일리가 있는 게 제가 80년대 중반 뭐 그때 뭐 중고등학생 때 이때만 해도 갑상선암이라는 것은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사실 그 갑상선암이라는 게 들리기 시작한 게 사실 몇 년 안 되지 않아요? 그 전에는 그런 그 흔치 않은 이름이었는데 요즘 너무 흔한 이름이 됐어요. 그냥 그런 단어를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이라서. 최규 기자 너무 날카로워.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네. 합리적 의심을 해야 돼. 네. 사실 그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 암하면 우리 보통 뭐 위, 간, 뭐 그렇죠. 네, 유방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서 그게 좀 대표적이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갑상선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었잖아요. 지금은 엄청 흔해졌죠. 근데 그게 체르노빌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은 정말 약간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판결도 있었어요. 판결도요? 최근에 그 예, 예. 부산에 균도 아버지로 유명한 균도네 예, 예. 가족 그들 계신데 소송을 했어요. 네. 핵발전소 때문에 그 균도 어머니가 이제 갑상선 암에 걸리셨고 그리고 이제 균도가 네.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네. 그리고 지역에 이제 그 암 발병률이 마을에 있는 다른 분들도 그렇죠. 다른 지역보다 훨씬 월등히 높다. 뭐 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핵발전소 측에다가 책임을 묻는 네. 그런 소송을 했는데 네. 다른 건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좀 근거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했는데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을 맞아요. 내렸어요. 그 되게 중요한 판결로 네네. 남았죠. 그게 뭐 네. 지금 네.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네. 네, 그 판결이 났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하는 의심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터진 게 지금 올해로 이제 3년이 그러니까요. 지났죠. 이거 근데 이게 정말 앞으로 걱정되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가 이제 또 감당하게 될 몫일 텐데요. 네. 네. 큰일입니다, 진짜. 근데 아까 그 인터뷰할 때 보니까 박경숙 기자가 우리나라 국민 중에 뭐 10명 중에 3명 네. 이 암이라고 했는데 어떤 그런 통계가 있나 봐요. 네, 이게 뭐 가장 최근의 통계라고 해서 국가암정보센터에 올라왔던데요. 네. 뭐 평균 수명이 지금 81세로 네. 되어 있는데 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7%. 그러니까 거의 서너 명, 4명까지는 이제 암에 한 번은 걸려본다라는 네. 건데요. 특히 이제 남성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수명이 많이 길어졌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수명이 길어지는 게 예전에는 참 복이었죠. 그래서 막 그 오래 살면은 막 뭐 축하하는 그런 의식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복이라고 했는데 그 오래 산다는 게 복인 거는 전제가 있는 게 건강하면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은 정말 그 고통이죠. 그래서 그런 그 보험 광고에도 요즘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골골백세. 그래요? 골골백세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뭐 보험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참 맞는 네, 말이네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 네,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그렇죠. 중요하다. 네, 뭐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보험을 들어라. 뭐 물론 그렇게 결론이 그렇게 가지만. 나오는데 우리 그 얘기 있잖아요. 뭐더라? 그것도 생각이 안 난다. 9988 뭐 있는데 오랫동안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저기 3일째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그 얘기가 되게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잠깐 앓고 네.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다가 가고 싶죠. 아파가지고 아프면 본인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가족들도 고통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바라는 건데 그렇지 않고 암이 나한테 찾아오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그 포기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오늘 그 김경래 시민 기자님 말은 받아들이고 네. 받아들이고 잘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네. 잘 대접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 관리를 해도
걸리는 거 그러면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안 걸리려고 해도. 근데 이왕 걸리게 되면 거기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병과 함께 그러니까 마음을 좀 바꿔서 네. 그게 오늘 가장 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장애인 국가대표 럭비 선수 인터뷰에서도 그랬지만 결국은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네.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극복의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주는 시사점이 그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역시 맞습니다. 받아들이기 전문가. 네, 받아들이기 전문가. 어셉트. 네, 제가 수용 박형숙 선수. 잘 못 받아들여서 늘 버럭버럭하고 사니까 진짜 네. 몸이 아파요. 근데 흡수 박형숙 정말 선수. 네 근데 어떻게 이런 건- 잘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좀 사람들 보면 저도 그런데 이 사람이 유독 어떤 점을 강조하잖아요. 예. 그럼 그 점이 자기가 좀 취약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제일 많이 해. 취약한 게 이 자꾸 받아들이는 받아들이기 걸 강조하는 못해요. 거 보니까 자기가 잘 못 받아들이는 거야 맞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이다가 네. 저를 지금 공부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 제가 이끌었습니다. 네, 이준호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청취자 퀴즈입니다. 자, 청취자 퀴즈입니다. 글쓴이는 처음에 가슴 모양이 변한 것을 알고도 나는 이것도 모르면서 나이가 드니까 유방 모양도 변한다고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쇠뿔, 2번 개뿔, 3번 염소뿔, 4번 녹용, 5번 쥐뿔. 이걸 다 직접 이것에 집어넣어서 말을 해보니까 참 재밌네요. 그죠? 나는 녹용도 모르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 4번 보기 참 좋네요. 네, 녹용도 모르면서 뭔지 모르지만 제일 좋아 이런 보이잖아요. 녹용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청취자 퀴즈 정답은요 11월 17일 월요일까지 사는 이야기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사는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오마이북의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또는 월간 작은 책 3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함께 원하시는 선물을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지난 청취자 퀴즈 정답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죠. 네, 42회 청취자 퀴즈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번 재물 손괴죄입니다. 그 대자보 그 떼면 이죄로 처벌한다. 네. 맞아요. 예. 우리 사이다 최연소 네. 중학생 시민 기자의 글을 소개해드렸죠. 네. 자, 선물 받으실 정답자는 송태원 님입니다. 와, 축하합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3번 재물 손괴죄 작은 책 구독권 원합니다. 귀출 출신 간만에 큰 웃음. 이거 좀 잘못 들으셨네요. 귀출 출신이 아니고 귀염둥이 출신이었는데 귀염둥이 출신을 줄여서 귀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어쨌든 귀출의 한 표. 교육감이 바뀌면 교장 선생님이 변하고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학교가 변하고 선생님이 바뀌면 학생이 변하고 이래저래 안 바뀌면 스스로 변하고 아이고. 오랜만에 사이다 잘 오늘 들었습니다. 무슨 리듬이 있는데요? 그러게요. 그죠? 좀 랩으로 해볼 걸 그랬나? 그러게요. 오늘 라임이 되겠는데. 교육감이 바뀌면 교장 네. 편하고 뭐 이러면서. 예, 송태현님은 저희 그 부산에 계시는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분이시고요. 네. 학교에서 진짜 이 김결애 학생 같은 학생들 못지않게 네. 열심히 학교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저희 작은 선물이 큰 힘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도 응모해주신 분들이 간만에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번에 문제가 쉬웠나요? 문제가 약간 제가 네. 볼 때는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내고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5번이 그래요. 참 좋았잖아요. 그렇죠. 5번이 이 가을에. 네.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남겨주신 분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네네. 네, 우리 애청자 중에 애청자 김선님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름부터 참 멋있는 김결애 기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똑 부러지고 건강한 생각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서 왠지 들으면서 엄마 미소가 지어졌어요. 요즘 중2들이 다 시민 기자님 같다면 참 좋을 텐데는 너무 욕심이겠죠? 제 중2 때를 되짚어보면
교장 선생님과 교장실에서 대화라. 아무나 그렇게 담담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고민 많이 하시고 출마 선언도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학생회장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퀴즈 정답은 대세를 따라 5번 내 마음을 훔친 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정말 매력적인 죄. 내 마음을 훔친 죄. 그리고 멀리서 온 청취소감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우리 미쿡에 계시는 애청자 조경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5번 내 마음을 훔친 죄를 하고 싶은데 3번 재물손괴죄로 하겠습니다. 이번 애를 듣고 옛 생각이 떠오르네요. 대학교 때 쓰고 붙였던 대자보와 그를 위해 쓰고 또 지우기를 반복했던 원고. 씁쓸한 웃음만 납니다. 또 범상치 않은 대학 시절 네. 보내셨나 그런 것 봐요. 같아요. 네. 꾼이었구나. 꾼? 뭐예요? 뭐 그런 거죠. 네. 네. 그때의 기상은 어디로 간 것인지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요구할 줄 아는 결의군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멀리서나마 사는 이야기 들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는 사이다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저희가 감사하죠. 네, 사이다 기다렸다가 듣는 것이 생활의 일부가 우와.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빨리 저희 한국에 프로그램. 들어오셔서 네. 이 소주 회동을 우리 부처님들끼리 그래야겠네요. 해야 되는데 언제 야, 오실지 모르겠네요. 진짜 사이다 업로드를 기다린다는 분이 있다는데 정말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엄마 그죠? 말고는 이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분? 누구? 근데 또 숨어 있는 청취자가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많죠. 있어요. 예. 그렇죠. 너무 숨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네. 찾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암 판정을 받으면 대체로 감정의 5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의사의 진단이 잘못되었을 것이다라는 부정, 왜 하필 내가 암인가라는 분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는 등의 제한적 수용,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우울,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 논리적으로 따지면 빨리 수용하고 대비하는 것이 맞지만 인간의 감정이 어디 그런가요? 감정의 5단계를 보며 암 환자가 겪을 고통과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짐작이 갑니다. 힘내시고요. 용기 잃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회원 가입 문의는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하면 됩니다. 본격 샷타치 생활감성수다쇼 사이다 44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박형숙, 최규화,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